knows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re not lying. We're not exaggerating. We have tried the policy game. We have tried celebrities. We have tried everything. 2022년 4월 나사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시행을 강행했고 체포됐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랑 기업들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고했으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1200여 명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공개에 맞춰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끝장난다는 사실을 들어줄 것이냐면서 시위를 벌였죠. IPCC는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과학자들이 이토록 급해 보이는 것은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죽던가 아니면 대기오염으로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역설적이게도요, 맑은 날씨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켰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입증됐습니다. 지구온난화는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태양광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광을 적절하게 반사를 시켜야 합니다. 태양광을 많이 흡수하면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만약에 날씨가 맑아서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러면 태양광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 연구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서 하늘이 맑아지게 되면 되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의 저서에도 나와있듯 공기 중에는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 입자들이 고맙게도 꽤 많은 햇빛을 반사시켜서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 있었어요. 즉 현재로서 과학자들은요, 미세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림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부러 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의로 공기를 오염시키면 지구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오염 물질로 인해서 비들은 산성비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작물들을 죽여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그의 저서에서 말했죠. 열기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대기 오염으로 죽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연구진은 나사의 위성을 사용했는데 위성을 통해 지구로 들어왔다가 나오는 열 그리고 태양광 등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이 사진에서처럼 각 지역의 오염 물질의 방출량 그리고 태양광의 양 등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했습니다. 오염물질 에어로졸들은 단순히 햇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출 뿐 아니라 구름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기 중의 에어로졸들이 구름이 형성되는 핵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구름을 구성한 입자의 사이즈가 작아지며 구름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구름이 많아져서 햇빛은 더 잘 반사가 되므로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대기 오염 물질의 존재는 놀랍게도 지구온난화 감소에 도움을 줘요. 지금 당장은 과학적으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가 현재 과학기술력으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겁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저널 사이언스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사이언스에서 세계적인 기후 전문가인 나사의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 연구원은 대기 중에 황산염을 뿌려버려서 최대한 파국은 막아낸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황산염을 뿌리게 되면 산성비가 돼서 작물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답은 제 생각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중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작용해야 되는데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는 막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구온난화는 팩트입니다. 저는 지겹도록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영상을 한 6개는 만들었을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구온난화 수십, 수백 번은 들은 이 지겹고 식상한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처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는 심하게 맞고 지구는 착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기술의 발전, 대중의 문제 해결 의식, 그리고 정부가 그에 대해 반응하게 되면 당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높은 개개의 현상들은 합쳐질 때 복잡성이 더더욱 커지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지 각각의 관점에서 각자가 조사한 바에서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 머리 좋은 학자들도 주장하는 바가 모두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에 대해 토의하고 노력해야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비난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저자라던가 학자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자제를 하자, 뭐 아끼자 이런 걸로는 저는 이제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기술이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면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이나 개발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지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저는 국내 석학도 초청을 했고 연구 결과도 들면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말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굉장히 냉정합니다. 달콤한 환상이랑 다소 거리가 있음을 부디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뭐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 했다, 아니면 지구가 망하길 바란다, 이런 악마의 편집 제발 부탁드릴게요.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과학적으로 봤을 때요, 고작 종이 빨대를 바꾸고 충전기 캡을 빼버리는 거,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뭐 ESG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스벅이랑 삼성, 애플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욕망으로 인해 세상은 흘러간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패스트벤처스의 박지웅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고상한 꿈보다 솔직한 욕망이 큰 돈을 번다고. 그리고 기업은요, 솔직한 욕망의 결정체예요. 자본주의의 끝판왕들은 주위에서 야, 너 뭐해? 이런 눈치만 안 주면요, 환경오염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기업의 존재 제1목적, 바로 여러분,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잘 가져가려면 본인들이 환경을 잘 지킨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티를 딱 내줘야 월스트리트라던가 여의도에서 투자를 받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기업들이 하는 행동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전 세계에서 1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뭐하러 반란을 일으키고 과학자 반란, 그런 그룹을 형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하는 행동들, 그거는 대부분, 모든 건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이 정치 경제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으세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단 하나, 그리고 제가 만나본 환경 분야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뿐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은 그냥 발전하지 않아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과학자들이랑 공학자들한테 많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인들, 뭐 보이시들, 높은 분들, 그런 돈 많은 상류층들이 대중의 눈치를 보고 투자를 해줍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연구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 성과가 안 나오면 지구온난화는 못 막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고 끈이론의 난제를 해결하고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벌면 뛰어난 인재들은 피부과를 전공하고 신사동에서 피부과 열지 굳이 돈도 안 되는 연구원을 왜 하겠습니까? 신사동의 피부과 전문의만큼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5년간 상위 1%의 상류층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하위 50%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위 1%의 상류층이라면 내일부터 지박엔 타지 말고 가능한 걸어다니고 뭐 그러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1km 거리도 차 타고 다녀요. 스타벅스나 폴바셋의 종이 빨대가 싫어서 저는 차에 플라스틱 빨대를 묶음으로 사두고 그거 씁니다. 물이요? 저는 500ml짜리 플라스틱 페트병을 사서 마십니다. 상류층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줄이자 해도 상류층들은 줄여줄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줄여줍니까?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상류층들이 귀찮음을 감수해야 될까요? 그들의 시간의 값어치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귀찮음을 감수할 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재계와 정계는 모두 상류층이 꽉 잡고 있습니다. 다 자기 편이에요. 안타깝지만요, 이게 현실입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기술이 환경오염을 막아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바뀔 겁니다. 돈이 가는 곳에 곧 길이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답은 단 하나, 정치적, 경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며,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그 과정에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넘쳐나든 아니면 환경 관련해서 기가 막힌 BM 모델이 생기든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이 상류층들도 대중의 눈치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딱 노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려는 티라노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의 이 욕망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가야 돼요. 안타깝지만 환경 분야 및 관련 전공들은 졸업 후에 먹고 살 길이 순탄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비전공 연구원분들께서 투자금을 따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저보다 물론 훨씬 더 머리가 좋고 훨씬 더 대단한 분들께서 이미 다 생각했고,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얕디 얕겠지만, 적어도 저는 환경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압도적인 과학기술력만이 해결법이라고 생각하며, 압도적인 과학기술력은 돈의 길 위에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제넘게 생각해봅니다. 2018년에 MIT는 인간에게 남은 시간은 30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간다면 에너지 혁명은 4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아인슈타인급의 역사적인 천재가 등장하거나, 혹은 전기라던가 자동차의 보급 수준 그 정도의 엄청난 산업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힘들지도 모릅니다.